안녕하세요. 생리학 교실의 박지영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감각신경계의 심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감각신경계 개요에 대해서 좀 더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감각신경계의 상행 경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고 프로프리오셉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뉴럴 패스웨이에 대해서 참 간략하게 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기본적인 것들은 한 번 더 강의를 하고 조금 더 내용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소리 너브 시스템은 말단에서 정보를 받게 되면 상행 경로로 올라갈 때 3개 이상의 뉴런들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올라갈 때 non-specific pathway와 specific pathway로 나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외부의 자극이 오면 리셉터에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퍼스트 오더 뉴런이 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상행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페리페랄 nerve 시스템이 되고 첫 번째 시냅스가 스파이널 코드나 브레인스템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 부분부터는 센트럴 nerve 시스템이 되고 세컨드 오더 뉴런이 살라무스까지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대부분의 감각신경계들은 살라무스에서 1차적으로 다 모였다가 서드 오더 뉴런을 통해서 특정 담당 영역의 감각신경 콜텍스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스페시픽 어센딩 패스웨이는 주로 터치나 프로프리오셉션에 관여된 감각들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게 되고 non-specific ascending pathway는 통증이나 온도와 같은 감각들을 주로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게 됩니다. 감각신경이 상행할 때 이렇게 척수를 따라서 올라오는데 척수는 뇌와 반대로 중앙 부위가 그레이 마터고 외부가 스파이널 화이트 마터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감각신경계의 뉴런들, 즉 스마트 센소리 뉴런이나 비세럴 센소리 뉴런,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뉴런들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말단으로부터 척수 쪽으로 들어오다가 도잘 루트 갱글리온을 형성하는데, 도잘 루트 갱글리온이 무엇이냐면 이 퍼스트 오더 뉴런의 셀 소마, 세포의 몸체가 모여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잘 루트 갱글리온을 이루고 나서 다시 뉴런이 다리를 쭉 뻗어서 척추의 포스테리어 혼으로 들어오고요. 포스테리어 혼 쪽에는 세컨드 오더 뉴런이 있는데 포스테리어 혼의 뒷부분은 센소리, 그 앞쪽으로는 비세럴 센소리 뉴런들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셀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은 화이트 마터를 통해서 뉴런이 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운동신경계는 척추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은 화이트 마터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 센소리 모터 뉴런들이 이렇게 안테리얼 혼에서 셀 바디를 이루고 다리를 쭉 뻗어서 벤트럴 루트를 통해서 해당 부위의 근육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화이트 마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각신경계의 뉴런이 상행을 할 때 다리를 쭉 뻗고 있는 것들은 주로 화이트 마터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이 화이트 마터로 타고 올라갈 때는 크게 세 분류가 됩니다. 앞쪽에 있는 스피노살라믹 트랙, 라테랄과 안테리얼이 있고 그다음에 측면에 있는 스피노세레벨랄 트랙,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도잘 화이트 쿨룸이라고 해서 파시큘루스 그라실리스와 큐네아투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세컨드 뉴런이 주로 세컨드 오더 뉴런이 상행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디센딩 트랙, 즉 운동신경들이 내려오는 길이 되겠죠. 다음으로 스페시픽 패스웨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진한 파란색으로 된 패스웨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왼손과 왼발의 터치나 아니면 조인트 스트레치 리셉터 같은 자극들은 퍼스트 오더 뉴런이 정보를 인지한 다음에 왼쪽의 포스테리얼 혼으로 들어간 다음 여기서 다시 다리를 쭉 내어서 왼측의 파시큘루스 글라실리스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파시큘러스 큐네아투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도잘 화이트 클룸 패스웨이가 되겠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메둘라 오블롱가타 레벨에서 반대측으로 넘어간 다음에 세컨드 오드 뉴런이 살라무스까지 정보를 전달하고요. 살라무스에서 다시 시냅스를 형성하고 마지막 서드 오드 뉴런이 특정 담당 콜텍스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퍼스트 오드 뉴런이 동측을 통해서 메둘라 오블롱가타까지 올라가고 메둘라 오블롱가타에서 세컨드 오드 뉴런이 크로스에서 반대측으로 넘어간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손해로 균형 감각을 전달하는 패스웨이는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면 오른쪽 근육의 머스 스핀들에서 인지하는 프로프리오셉션은 오른쪽 포스테리어 혼으로 들어간 다음 여기서 동측 즉 오른쪽으로 끝까지 쭉 올라가서 세컨드 뉴런이 담당해서 올라가서 포스테리얼 스피노세레벨랄 트랙을 통해서 손해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특징은 퍼스트 오드 뉴런이 첫 번째 포스테리얼 혼에서 첫 번째 시냅스를 형성하고 세컨드 오더 뉴런이 반대측으로 넘어가지 않고 동측으로 쭉 올라가서 메둘라 오블롱가타에서도 반대측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손해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이 패스웨이가 바로 스피노세레벨랄 트랙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Non-Specific Ascending Pathway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Non-Specific Ascending Pathway는 주로 Anterior Spinothalamic Track이나 Lateral Spinothalamic Track이 관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왼손과 왼발의 통증, 그 다음에 온도를 담당하는 First Order 뉴런이 도잘 루트 갱글리온을 들어온 다음에 포스테리어 혼에서 첫 번째 시냅스를 이룹니다. 세컨드 오더 뉴런이 바로 반대측으로 그 척수 레벨에서 반대측으로 넘어간 다음 라테랄 스피노살라믹 트랙을 따라서 오른쪽 편에서 쭉 끝까지 올라가게 되고 바로 살라무스까지 가게 됩니다. 살라무스에서 시냅스를 이룬 다음 세 번째 뉴런이 특정 콜텍스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Non-Specific Pathway 경우에 정보가 들어오는 그 척수 레벨에서 바로 세컨드 오드 뉴런이 반대측으로 넘어가서 살라무스까지 그대로 올라간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Specific Pathway와 Non-Specific Pathway를 비교한 것인데요. 왼쪽에 Specific Pathway를 먼저 보시면 백캐노 리셉터나 프로프리오셉터와 같은 자극들은 퍼스트 오더 뉴런을 통해서 도잘 루트 갱글리온을 지나 포스테리어 혼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퍼스트 오더 뉴런은 다리를 더 뻗어서 세컨드 오더 뉴런을 만나는 메둘라 오블롱가타 레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올라가는 경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잘 컬럼날 메디얼 렘니스칼 패스웨이, 즉 올라갈 때는 도잘 화이트 컬럼 패스웨이를 따라서 올라가고요. 메둘라 오블롱가타 레벨에서 세컨드 오더 뉴런과 첫 번째 시냅스를 이루게 됩니다. 세컨드 오더 뉴런은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다시 상행을 하게 되는데 이 올라가는 세컨드 오더 뉴런의 패스웨이가 바로 메디얼 렘니스커스가 되겠습니다. 이 패스웨이를 따라서 세컨드 오더 뉴런이 살라무스까지 올라가게 되고 살라무스에서 서드 오더 뉴런을 만나서 이번에는 편측의 프라이머리 소마토 센서리 콘텍스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즉 스페시픽 어센딩 패스웨이의 특징이라고 하면 퍼스트 오더 뉴런이 아주 길게 메둘라 오블롱가타까지 편측으로 동측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올라가는 경로가 도잘 화이트 컬럼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메둘라 오블롱가타 레벨에서 편측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반대측에 메디알 렘니스컬 패스웨이를 따라서 살라무스, 반대측 반살라무스까지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페시픽 패스웨이를 통해서 전달되는 감각들은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구분이 가능한 위치 감각이나 머케노 리셉터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non-specific pathway는 통증이나 온도 감각 같이 조금 더 non-specific한 감각들인데요. 이것들은 퍼스트 오드 뉴런을 통해서 도잘 루트 갱글리온으로 들어온 다음에 포스테리어 혼에서 바로 시냅스를 이룹니다. 세컨드 오드 뉴런이 바로 같은 척수 레벨에서 반대측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스피노살라믹 트랙을 따라서 반대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컨드 오드 뉴런이 아주 길게 올라가서 살라무스까지 올라가고요. 살라무스에서 서드 오드 뉴런과 연결되어 프라이머리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non-specific pathway의 특징은 퍼스트 오드 뉴런은 포스테리어 혼에서 바로 시냅스를 이루고, 세컨드 오드 뉴런이 반대측, 편측으로 넘어가서 아주 긴 패스웨이, 스피노살라믹 트랙을 따라서 살라무스까지 이동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페시픽과 non-specific 패스웨이에 임상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임상적인 클리니컬 파인딩을 위해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층 건물에서 추락한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임상 검사만으로도 척추 손상 환자의 특정 어느 부위가 손상당한 건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왼쪽 하지의 통각 소실과 오른쪽 하지의 운동마비가 관찰되었다고 하면 결국 클리니컬 파인딩을 통해서 대략적인 척수의 손상 부위를 의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종국에는 MRI 검사를 통해서 손상 부위를 확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환자는 MRI 검사상 10번 흉수의 right anterolateral 리전의 손상을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오른쪽 앞쪽과 옆쪽의 척수 부분을 다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안테로라테럴 리전을 손상하게 되면 안테리얼 혼 쪽에 위치한 소마틱 모터 뉴런의 손상을 받게 되어서 오른쪽 하지에 운동 소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안테로라테럴 리전에 있는 화이트 마터에 있는 라테롤 스피노살라믹 트랙 또는 안테리얼 스피노살라믹 트랙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반대편에 있는 non-specific 센소리 뉴런들이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측 왼쪽의 온도나 통증 감각의 소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환자에서 의사가 피지컬 이거젠과 신경학적 검사만을 통해서도 척수의 손상 부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뉴럴 패스웨이의 특징과 이동 경로를 아는 것은 임상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의사는 MRI 검사상 어느 부위가 손상이 있을지를 미리 의심하고 검사를 지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뉴럴 패스웨이, 센소리 어센딩 패스웨이나 모터 뉴런의 디센딩 패스웨이를 아는 것은 임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로프리오셉션에 대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로프리오셉션은 위치 감각입니다. 플레이스나 포지션에 대한 감각이고, 이러한 프로프리오셉션을 담당하는 리셉터들은 머슬 스핀들이나 조인트 리셉터에 주로 위치를 하고, 이러한 리셉터들이 관여하는 것에는 골지 텐던 오르간 등이 있겠습니다.
머슬 스핀들은 근육 길이의 변화를 감지하고 스트레치 리플렉스, 즉 딥 텐던 리플렉스를 관여합니다. 골지 텐던 올간도 텐던 쪽에 위치하면서 위치 감각을 담당하지만 또 골지 텐던 리플렉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리셉터는 전국적으로 프로프리오셉션을 담당하지만 그 이외에 이러한 리플렉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머슬 스핀들은 근육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아래 그림처럼 머슬 파이버를 콜 형태로 감싸고 있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 즉 근육의 굵기의 변화를 잘 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치 리플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치 리플렉스는 잘 아시다시피 고무망치로 무릎을 두드리면 앞발이 앞으로 이렇게 차는 듯한 형태의 반사를 보이는 것인데요. 리플렉스 즉 반사이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초에서 이러한 반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반사의 특징은 아주 작은 강도의 인대를 두드림으로써 근육이 이완되는 어떤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완되는 자극을 주게 되면 쿼드리셉스 머슬이 반대로 수축하는 반사를 보이는 것인데, 이런 인대로 두드려서 근육이 늘어나는 이완 자극을 주게 되면 머슬 스핀들이 이를 감지하게 됩니다. 근육이 이완된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 퍼스트 오더 뉴런이 포스테리어 혼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쪽에 있는 안테리어 혼의 모터 뉴런을 익사이테이션 시킵니다. 그러면 모터 뉴런이 쿼드리셉스 머슬에 흥분성 신호를 주게 되고 이번에는 쿼드리셉스 머슬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즉 이완 반응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수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려면 반대측에 있는 햄스트링 머슬은 이완이 되어야지 다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치 리플렉스에는 항상 인터 뉴런이 존재하고 반대측 뉴런을 이완시키는 반응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치 리플렉스는 근육이 이완되는 것에 대한 반사적인 근육 수축 작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대표적으로 쿼드리셉스 머슬에서 일어나는 반사만 보고 정의를 내리는데 모노시냅틱 리플렉스죠. 그리고 오토노믹 레귤레이션이면서 근육의 길이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무릎을 두드려서 다리가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은 자극에 이완 자극에도 근육이 수축을 제대로 하는지, 즉 이완에 대한 수축에 대한 이완과 같은 반사적인 근육 길이 조절이 제대로 자율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근육의 길이가 일시적으로 길어지게 되면 이때 머슬 스핀들이 이를 감지를 하게 되고, 이러한 감지된 것은 바로 앞쪽에 있는 알파 모터 뉴런의 액티비티를 전달하게 되어서 근육이 쿼드리셉스 머슬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반대쪽에 있는 햄스트링 머슬은 중간에 인터 뉴런이 존재하기 때문에 릴렉세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치 머슬의 리플렉스의 임상적인 의의는 근육이 중추신경계에 어떤 명령이 있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말단에서 오토노믹하게 근육의 길이를 일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 임상적인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중추신경계가 관여하지 않아도 우리가 균형을 이루고 스트레치와 리플렉스를 짧게 반복하면서 잘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골지 텐던 올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골지 텐던 올간은 텐던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골지 텐던 올간의 경로를 보시면 텐던에서 시작돼서 도잘루트 갱글리온으로 들어간 다음에 퍼스트 오더 뉴런이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이니비토리 인터 뉴런입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벤트럴 루트를 통해서 알파 모터 뉴런에 연결되는데, 이번에는 골지 텐던 올간이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 1차적으로 이니비토리 인터 뉴런을 만나기 때문에 알파 모터 뉴런은
반대로 억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골지 텐던 올간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어떠한 정보는 척수 레벨에서 이니비터리 인터뉴런을 통해서 아파 모터 뉴런이 억제되는 형식으로 나타내게 되고, 이러한 자극은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면 과도하게 무거운 물건을 의지를 가지고 들려고 할 때 우리 몸에서 근육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건을 놓아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근육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골지 텐던 리플렉스의 생리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근육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요. 과도한 텐션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골지 텐던 리플렉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이런 프로프리오셉션은 때로는 중추신경계로 전달되어서 균형 가극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때 관여되는 신경 경로가 posterior spinocerebellar track이라든지 아니면 specific ascending pathway가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감각신경계의 상행 경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강의를 하였고, 임상적인 의의가 있는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감각신경계의 상행 경로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감각신경계의 상행 경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프리오셉션에 대해서도 오늘 좀 더 알아보았는데요. 이 위치 고위의 감각은 생리학적인 균형을 잡는데 중요한 의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스트레치 리플렉스나 골지 텐던 리플렉스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각신경계의 심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